이번 영상에서는 정치 지형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재명의 국정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도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30%대 중반까지 끌어올리며 불과 2%포인트 차이까지 민주당을 따라붙었는데요. 자, 특히 이번 조사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 한 달에 대한 어떤 민심의 평가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의 파장이 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는지, 또 국민의힘은 어떤 계기로 반등의 기회를 잡았는지 오늘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173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1%로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해 무려 4.6%포인트가 빠진 그런 수치인데요. 자, 이는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최근 민주당 내부를 뒤흔드는 여러 악재들이 겹친 결과로 보여집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7.3%로 3.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불과 1.8%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1.8%포인트 차이는 오차범위 내이지요.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야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오르는 이런 상황, 생각보다 좀 빨리 찾아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 논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혼선, 그리고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등 이딴 악재들이 집권 여당의 도덕성과 정책 신뢰도를 동시에 흔들었습니다. 자, 일부 언론들도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민주당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정권을 잡은 지 3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이런 악재가 이어진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기승전 내란만을 외치며 정치적 선전선동을 몰아가는 것도 오히려 여풍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들은 민생과 경제 문제에 집중하기를 바라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보복, 정쟁 일변도로 가면서 민심과 괴리를 키운 셈입니다. 게다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 한 달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 여론이 크게 앞섰습니다. 같이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40.1%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42.2%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자, 이는 정청래의 강경 일변도 행보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인식과 여당 대표가 마치 야당 대표처럼 날뛴다는 비판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됐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지난 26일 전당대회가 치러지면서 보수 우파층 결집이 극대화됐고 당대표 결선 투표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참여도 역시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쉽게 말해 컨벤션 효과라고 설명하는데요. 즉 정당 내부의 큰 이벤트가 지지층을 모으고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물론 이런 반등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단순히 전당대회 효과라면 몇 주 안에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등이 민주당의 추락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더 크고 대선 패배 이후 이완됐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시 민주당 얘기로 돌아가서 세대별로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40대, 50대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4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9.9, 50대는 49.2%로 절반 가까운 지지를 확보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하락폭입니다. 40대 지지율은 불과 2주 만에 10.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이라고 불리던 40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반대로 국민의힘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확실하게 앞섰습니다. 특히 20대에서 국민의힘이 40.8%로 민주당을 제치고 우세로 전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30대 역시 민주당 35.3, 국민의힘 33.4%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하던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되찾았습니다. 즉 민주당의 기반 세대가 무너지고 국민의힘의 약세 세대에서 균열이 생기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겠고요. 지역별로도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만 과반을 지켰습니다. 광주 전라 민주당 지지율은 52.4로 여전히 우위를 보였지만 2주 전에 비해 9.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 자리를 조국혁신당이 파고들었는데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4.4%에서 13.7로 무려 9.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 더 이상 철옹성이 아니게 된 것이죠. 반면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44.8, 부산 울산 경남에서 47.9%로 모두 민주당을 크게 앞섰는데요. 특히나 PK 지역에서는 2주 전 대비 14.2%포인트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섰지만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안방인 호남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어떤 확실한 우세 지역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중도층의 변화일 텐데요.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은 민주당 35.6, 국민의힘 35.5%로 사실상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전만 해도 민주당이 중도층에서 13.7%포인트나 앞서 있었는데 그 격차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단 2주 만에 민주당 지지율은 13.7%포인트 급락해 했고 국민의힘은 1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이건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의 실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민주당은 중도층을 잃었고 국민의힘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이후에 이렇게 말했죠.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내란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검찰청 폐지와 언론사법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경일변도 전략은 오히려 민심과 어긋난 것입니다. 국민들은 여당 대표에게 강경투쟁이 아니라 집권 여당 대표답게 정치복원, 민생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법사위원장 하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고 결국 여당 대표로 그 자격이 없다라는 민심의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과 지역 기반 그리고 중도층까지 동시에 이탈하는 모습은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그 풍선 효과로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특검의 동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내란 프레임이 안 먹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단순히 전당대회 효과에 그칠지 아니면 민주당의 추락을 틈타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보수우파 진영이 내부 갈등 없이 한동훈 같은 애들 과감히 쳐버리고 똘똘 뭉친다면 지지율 역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보다 선명한 노선으로 지지층과 함께 호흡하며 대여 투쟁의 고삐를 당기고 민생과 경제 문제에서 민주당보다 먼저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판세는 크게 빨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